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88명으로 한 달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유행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북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신규 확진자 수 400명대는 정말 오랜만 아니겠습니까? 이 떨어진 확진자 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방역 당국에서 감소 원인을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네. 그럼 뭐 그전에는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400명대로 떨어졌다거나 확연한 감소세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3주 전에 수도권 유흥업소 집합 금지, 예. 그 수도권하고 부산 쪽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최근 그 서울 수도권 쪽에 유흥업소에서 시작되는 집단 감염이 이제 눈에 띄게 줄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기온이 올라서 야외 활동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환기가 좀 더 많이 된다는 점. 이것은 뭐 양면이 될 수 있겠죠. 대신 이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확산세를 부추기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가 꼽은 세 가지 원인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 뭐 수치나 이런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환자의 수가 뭐 400명대로 들어왔다는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지난주 월요일 성적표는 500명이었습니다. 네. 500명이나 488명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림세를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 전주보다는 지난주가 확진 환자 수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과연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냐 이런 평가는 아직 좀 이르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확진자 수도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4차 대유행이 아직은 확실하게 뭐 마무리가 뭐 증가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역 지표 중에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요. 예.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감염자분의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뜻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감염원을 또 추가적인 N차 전파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못 찾는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럼 왜 감염 경로를 못 찾을까?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감염 연결고리가 이렇게 맞춰져서 감염 경로가 조사되는 비율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치고 지금 시군구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수십 명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일일이 그분들의 최근 증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행적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니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랑 좀 관련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느냐 이것들의 영향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감염 경로 불명 비율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좀 쉽지 않다는 점이 물론 이제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 그리고 확진자 수가 많다. 한 4,500명 정도 넘으면은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방역 통제가 안 되고 있고 못 찾는 감염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방역 지표로는 안심할 수가 없고 내리막이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의 상황이 그러면 어쨌든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계속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조금씩 늘어나고 네네.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감염 전파율이 감염제 생산 지수를 1.7배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한 50% 정도 차지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재생산 지수가 한 1.34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감염제 생산 지수면 우리가 일주일 뒤면은 더블링이 나타나는 600명에서 1,200명대, 2,400명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위험한 수치인데 문제는 우리가 2단계, 2.5단계를 한다고 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가에 예.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역에서 지금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통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검사를 했을 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4차 대유행의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률을 높여서 감염체 생산 지수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고위험 어르신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있고, 네네.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주요 선진국들을 봤을 때 한 20, 30%, 50%가 돼도 우리가 방역수칙 준수나 거리두기가 철저히 안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은 더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이 빨리 진행되기 좀 어렵다는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4차 대유행은 우리가 계속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려했던 급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백신 접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 신규 1차 접종자 1,500여 명, 그리고 2차 접종자가 301명입니다. 신규 접종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최근에 이 신규 접종 중단과 또 재고 물량 수치 등으로 백신이 바닥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5월, 6월 동안 고령층들과 취약시설, 필수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도록 공급 계획과 접종 계획은 세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을 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이나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접종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필요한 불안이나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이유가 신규 접종을 3주간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2차 접종 물량분을 당겨서 1차 접종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그러면 백신이 갈수록 모자라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뭐 물량이 들어오는 일정이나 이런 것이 크게 흔들린 것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까지 300만 명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장담을 하면서 네. 속도전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예. 현장에서 마구 2차 물량을 가져다가 이제 1차 접종을 마구 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접종 물량과 1차 신규 물량이 지금 이제 안 맞는 것이고, 왜냐하면 물량이 들어오는 게 다 일정에 맞춰서 들어오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이자 백신은 일선 그 시도에 네. 신규 예약을 받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다 했거든요. 네.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때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맞겠다는 사람이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예약을 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들이 나와서 쭉 언론이 취재를 해보니 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방역 당국은 입만 열면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겠다.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뒤쫓아가는 형식을 띠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서 이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지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미 얘기가 다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 수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량이 200만 회분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180만 명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만 명분이 정도가 남은 거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20만 명분이 아니고 한 35만 명분이 35만 회분 정도가 남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네. 그런데 최근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게 한 10% 정도를 더 맞을 수 있으니까요. 한 40만 회분 정도가 남은 거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통상 최근에 우리가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흘 맞으면 그러네요. 끝난다는 예. 것이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새로 들어온 물량은 이달 중순쯤 되면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약이. 그리고 이달 중순에는 또 2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월 26일 맞았으니까 그 맞은 분들은 지금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급이 맞질 않는 거죠, 날짜가.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화이자처럼
이제 접종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물량이 없으면 근데 2차 접종을 시기를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화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도 211만 회분 정도가 들어왔는데 맞은 게 180만 회분 정도 되니까 30만 회분 정도가 남은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이자는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긴급하게 지시를 내린 거죠. 지금 예약된 분량만 맞추고 새로운 예약은 받지 말고 기다려 달라. 왜 2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한 명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백신 보릿고개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접종 속도전 버리는 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빨리 많이 맞추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한 번만 맞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왜 지금까지 소상하게 밝히지 않았느냐. 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방역당국에서 뒤따라가면서 발표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예. 처음부터 자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내다 보니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백신이 좀 접종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혼란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뭐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런 뭐 월별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물량이 들어오고 어떻게 접종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오늘 발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돼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5월 중순에 물량이 더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물량과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달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물량이 얼마나 들어올지가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화이자는 매주마다 들어옵니다. 5월에 175만 회분이 매주에 나눠서 들어오니까 4주로 치면은 한 40만 회분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화이자는 제대로만 들어오게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물량이나 도입 시기 같은 게 나오겠지만 예. 어쨌든 때가 늦은 것이죠.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항상 땜질 처방,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발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뭐 큰 문제 없다, 백신 수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아니면 현장에 가서 내가 맞으려고 했을 때 예약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이제 불신을 키우는 그런 잘못된 소통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정대로 다 될 수는 없죠. 물론 예. 이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한 일주일 정도라도 소량이라도 먼저 좀 백신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따라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이제 오늘 정부 발표에서 조금 기존의 제약사와 좀 계약을 조정해서 좀 일찍 확보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예.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국민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65세에서 74세까지는 이제 5월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때 물량이 들어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잘 될 것 같고 또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어느 정도 좀 확대되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2차 접종 분량이 끝나시면서 신규 1차 접종자분들도 같이 접종이 좀 신규로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 부분에 조금 지연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연이 생긴다는 예상이 된다는 발표를 좀 같이 해주시면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제약사와의 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동된 사항들을 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앞서 같은 1단계가 적용된 경북 같은 경우에는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남은 6명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인원을 특별히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호남권 해서 뭐 전북, 광주, 전남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전남이나 전북은 지금 10만 명당 0.7명 이하니까 1단계 기준이 되는데 광주도 1회 신규 확진자 수를 봐야 되겠지만 한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주는 2단계고 이제 전남만 1단계로 했을 때 광주는 뭐 이제 인원수가 제한이 있고 이제 전남은 인원수 제한이 없게 되면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추정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 감염 전파 경로가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주로 가족이나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이기 때문에 갑자기 단계를 풀어줘서 사적 모임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 감염 전파가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좀 신중하게 지금 5인 이상 모임 제한을 좀 7인 이상으로 2명까지만 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다 같이 이제 개편한 1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좀 가급적이면은 지역 간 이동을 좀 줄이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일단 6명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그다음에 개편한 2단계인 뭐 8명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별로 발생 현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완화한 지역도 있고 반면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지금 경남, 울산, 부산 이쪽이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그렇게 잡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경남 지역에 상당히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48명, 지난 1일에 65명, 2일에 44명 이렇게 나왔죠. 사천, 진주, 김해, 양산 이쪽입니다. 사천은 그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점 관련해서 한 100명 가까이 나왔고, 네. 김해는 보습학원, 또 뭐 양산은 식품공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도시들은 전부 그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유흥업소발 감염이 경남 지역의 도시를 옮겨가면서 계속 이제 확진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뿌리를 유흥업소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음식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배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이제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울산은 뭐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조사가 지금 방역 당국이 울산시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빨리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2단계인데도 그 유흥업소 영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제한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라든가 이런 곳은 유흥업소 아예 영업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2단계라는 것은 전체적인 방역의 그 틀이 2단계라는 것이고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그 다중이용시설은 각각의 도시의 그 발생 현황에 따라서 다 조치가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천 같은 곳은 워낙 유흥업소가 심하니까요. 이런 곳은 아예 이제 금지를 시키고 예. 진주도 마찬가지로 2단계이긴 하지만 유흥업소 6종은 영업이 금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계속 이제 확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번 4차 대유행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이미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수 퍼져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계속 집단 감염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집단 감염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해외 입국자의 또 자가격리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서 전파됐다는 경로가 네네. 조사됐는데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89%를 차지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은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있기 때문에 못 찾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 이분들이 계속 N차 전파가 기존의 우리가 GH형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전파가 네. 일어날 수 있고 확진자 수 규모 통제력이 영남권에서는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우세종이 되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지역에서 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통제력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런 부산, 울산, 경남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집단 감염도 감염 경로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집단 감염 위주로 좀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뭐 경기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이동량을 줄이고 접촉을 줄여서 우리가 감염됐을 때는 이것이 이 변이 바이러스인지 기존 바이러스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예. 결국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접촉을 줄이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서 충분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두기 강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연구들 중에서는 지금 백신이 영국발 변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을 늘리게 되면 이제 영국발 변이가 이제 한창 유행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감염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늘리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남아공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영국발 변이에 비해서는 좀 효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남아공발 변이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게 되면은 어떤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영국발 변이도 좀 통제 강한 거리두기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남아공발 변이 기타 변이 주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방역수칙 준비와 감염 관리가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일단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수치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별로 발생하는 그 상황이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사이에 3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마을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예. 것이고 또 이제 결혼식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두 축인데요. 좀 그 발생을 들여다볼 만한 사례는 경로당 관련 집단 감염입니다. 네. 이게 경북 경주시 그 건천읍에 있는 천포리라는 마을인데요. 예. 이 마을에서 지금 18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시골은 거의 마을회관이라는 네네. 형태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농한기에는 사실은 거기 거의 모여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 그래서 놀이도 하고 음식도 그러니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와서 밥도 해주고 하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같이 가족처럼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확진이 되면 집단 감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울산에서 이제 아들이 왔는데 네. 이 아들도 확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딸 한 분이 있는데 가족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경주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도 집단 그 전수 검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전체가 확진이 되고 네. 또 거기를 찾아왔던 가족들, 식구들이 또 각자 돌아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마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 뭐 마스크 착용도 그렇고 꼼꼼하게 좀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골의 마을회관을 가보시면 거의 한 가족입니다. 예. 아침에 거의 모이게 되면 하루 종일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뭐 놀이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식사도 끼니마다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를 쓰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어찌 됐건 방역 수칙에 따르면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프로축구도 비상인데 지금 프로축구 선수가 확진이 되면서 그 경기에 같이 뛰었던 뭐 선수, 심판 모두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FC 서울의 황현수 선수라는 선수가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요. 네. 이 사람은 지난달 26일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선수단 전체가 다 검사를 받았죠. 네. 근데 현재는 이제 황현수 선수만 확진이 됐고 나머지 선수들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난달 30일에 성남 FC 경기에 같이 이제 교체 멤버로 뛰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축구의 특성상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접촉할 가능성이 많고 신체적인 접촉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거칠게 뛰다 보니까 침방울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상대팀 성남 예. FC 그다음에 심판 뭐 접촉한 사람들
전부 이제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프로축구 연맹의 이 코로나19 관련된 매뉴얼을 보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적어도 2주 이상은 경기를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지금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는지를 좀 봐야 하겠지만 예. 어쨌든 경기가 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림픽 축구 대표팀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거기는 여파가 없을까요?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 두 팀의 선수 가운데 올림픽 후보가 아직 최종 후보는 아니니까 네네. 아마 후보군이 굉장히 넓을 거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오늘 내일 주사를 맞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접종 이후에도 충분히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장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